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여러분들 1부를 놓치시고 그냥 2부부터 들어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럼 1부는 어딨냐? 찾아서 보시기도 쉬워요. 근데 더 쉽게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여기. 요걸 딱 누르시면 딱 하고 넘어가요. 완전 편하죠? 예, 그래요. 여러분들 손가락만 깔딱 하시면 다, 예. 이반장이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부터 보고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식 수사반장 특별판 1부 잘 보셨나요? 어려워요? 아니죠? 또 막 답답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맛배기라고. 시시코너 가가지고 이거 다 주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딱 시시코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주식 수사반장에서 저희 종목 상담을 주로 하다 보니까 요런 걸로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는 메시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럴 때 참 좋더라고요. 예, 하여튼 요럴 때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또 메시지를 드리고 하는 게, 특히나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효용 가치가 높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 스스로도 그렇게 자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수사반장 특별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 2부에 걸쳐서 하는데,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내용들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시시코너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오늘도 2부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굉장히 특징적인 면이 한 3가지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2025년도에도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네. 안 바뀌었다. 그럼 이거는 다시 말해서 뭘까요? 계속 앞으로도 안 바뀔 가능성이 크다. 우린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법칙이라 그래요. 어쩌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사용될 법칙,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거예요. 여기서도 또 한 2가지 정도만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뭐를 근거로 하냐? 이건 저만의 어떤 경험치와 노하우입니다. 30년 가까이 했던 업계에서,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냐? 대응할 시간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장이.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실 거예요. 바이오 관련들 기억나시나요? 키트주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어때요? 그때 더군다나 걔네들은 여러분들 엄청났어요. 왜냐? 그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걔네 회사들이 10년, 20년 동안 먹고 살 만큼의 돈을 1년 동안 다 벌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걔네들은 돈을 벌었어요. 그냥 벌 거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했어요. 진짜 돈을 벌어들이고, 그래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때 진짜 사람들이 이제 1년 동안 번 걸로 10년, 20년 먹고 살 거를 다 벌어? 그러면 이건 진짜로 꽂히는 거니까 얼마나 회사가 좋아? 다들 이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걔네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리고 2차 전지 주식들, 다시 한번 얘기는 안 나올 수가 없죠. 뭐예요? 이제 앞으로 점점 유럽에서는 가솔린 차는 아예 생산을 안 할 거고, 벤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예 그런 차들 안 내놓을 거고, 포르쉐도 다 전기차만 내놓을 거고, 하고, 그러면서 다들 그랬어요. 그래서 2차 전지 이제 주식들, 2차 전지 엄청나게 계속 될 거다. 모두 다 이렇게 바뀔 거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전혀 아닌 게 됐죠. 그리고 오히려 특히 아니면 다행인데 지금까지도 물려 계신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도 대부분의 개인들이. 왜? 그때 완전히 2차 전지 공화국이었잖아요. 아까 제가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금양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했던 분들, 여기서 이런 모습 보일 때, 예를 들어서 일단 손절 끊을까 말까? 끊지 말자. 왜? 내려가면 그래도 이거 회사가 2차 전지고 충분히 대응할 시간 있어. 대응할 자신 있어. 100이면 100다. 자기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자신이 있다고 하시고 버티는 겁니다. 이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파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담할 때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 주식 저도 지금도 기억하거든요. 그때 방송국 있을 때예요. 그때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안 좋게 막 얘기할 때, 저희 그 2차 전지 안 좋게 얘기하면요, 생방송 시간 전화 받잖아요. 항의 전화도 많이 들어왔어요. 항의 메일이나. 왜 2차 전지를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뭘 안다고. 자신 있거든. 대응할 자신 있다고. 왜? 이게 다 그러다가 이렇게 되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주식에서 옛날에 IT 버블 때, 저도 IT 버블 때 진짜 망해봤거든요. 다 막 그렇게 하다고 깨지고 막 해봤는데, 그때 다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IT 때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아니야, 다 대응할 수 있어. 저도 그때 그러다 망했어요. 왜? 다 대응할 자신 있다 그러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게 안 돼요, 주식에서. 그건 안 바뀌어요. IT 때도 그랬고요, 리먼 사태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다 대응할 자신 있다고 얘기합니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충분히 대응할 시간 준다고. 이론적으로는 대응할 시간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론과 실제는 틀려요. 제가 이걸 뭐에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뭐 주식교실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걸은다고요? 한 발 빠지기 전에 한 발 빼고요. 그 발이 또 빠지기 전에 빼고요. 계속 그렇게 빨리 빼면요 물 위를 걸어요. 맞잖아요. 틀려요? 근데 그 속도를 못 맞추니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주식도 똑같아요. 대응할 시간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도 했다 그러대. 무슨 뭐 한 종목을 가지고 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뭐 이러면서 뭐 엄청나게 뭐 그걸로만 해서 막 뭐 벌고 막 이런 거 가지고 뭐 유튜브에도 막 뜨고 했대요.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이론에나 있는 얘기예요. 이론이나. 실제로 뭐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 죄송한데 저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제에서. 그분이 뭐 신 같은 능력을 해가지고 하는 족족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실전에서 30년 가까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전 이거 저부터도 미리 반성할게요. 예, 저부터 자진납세할게요. 저도 틀릴 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럴 때마다 내가 왜 더 이걸 못 봤지? 왜 이걸 더 공부해서 이렇게 판단을 못 해드렸지? 진짜 저부터도 더 반성해요. 진짜 그럴 때마다. 진짜 여러분들 저부터도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하면은 뭐 경제방송이라든지 뭐 경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너무 맹신하면서 보지 마세요. 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맞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저부터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거는 아무리 유튜브를 해도 다른데 자료를 발췌해서 쓰는 게 잘못하면 이게 법에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보여드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신문에도 나왔던 기사예요. 올 연초에. 작년 2025년도에 각 증권사들이 주식시장을 예측했어요. 작년 1월에. 2025년 주식시장이 어떻게 흐를 거다. 그랬는데, 주요 증권사 우리나라 10곳인가? 10몇 곳인가에서 했던 주요 예측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 어처구니 없을 만큼 다 틀렸습니다. 비슷도 아니고 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드리냐. 2025년도에 제가 뭐 지수 5천에서 이제 앞으로 다음에 이제 많이 갈 거예요. 5천에서 많이 보여요. 이럴 때 여러분들 왜 다들 비웃고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비웃은 게 아니에요. 다 그런 데 거를 읽고 저런 데들이 말하는 게 맞을 거야. 왜? 증권사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썼겠어. 저래도 이해는 돼요. 근데 이 반장이라는 애가 갑자기 저 말도 안 되게 궤변하는 놈 같은 놈이 나와서 무슨 뭐 지수 5천이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다 그러니까 비웃죠. 저 비웃는 것까지도 좋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있는 얘기를 갖고 하느냐. 2025년도 1월 달에 2025년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가 우리나라 증권사들 주요 증권사들이 하는 곳이 다 틀렸거든요. 어처구니 없이 거의 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믿고 계속 주식을 하실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거의 다 믿고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도 뭐 제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뭐 뚫림으로 반도체 업종의 강세로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식으로 계속 이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하실 거예요. 시장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 해요. 속된 말로 굉장히 똑똑하신다는 분들까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나온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판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시장에서 그냥 주는 기회도 못 먹고 엉뚱하게 위험한 불구덩이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냐? 이건 분명히 이건 제 뇌피셜로 얘기하는, 제 시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시각을 가지고 뭐라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아니면 안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 시각을 필요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 시각을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식시장은요, 이제 대응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측하세요. 예측할 자신 없다. 그럼 주식하지 마세요. 예측이 맞으면 돈을 많이 벌 거고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쉽게 말하면 저 예측했잖아요. 남들 다 비웃을 때 예측했잖아요. 10장가 보내드린다고 예측했잖아요. 제가 대응했습니까? 누구같이 막 이거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부터 혼자 미친놈같이 계속 10장가 보내드릴 테니까 밀리면 어떻게 하라고? 이 반장이 더 사라 그랬다고 그러고 사라 그랬잖아. 저 예측했잖아요. 예측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 큰 돈 못 벌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세요. 대응하는 사람들 뭐라 그러는가. 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 끝내줍니다. 이제 와서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이해해요. 그나마 뭐 경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 반장은 여기서 인생 걸고 70 장가 보내드는데 이때는 뭐하고 이때 삼성전자 왜 맨날 별 볼 일 없고 하이닉스는 엄청난 회사라고 그러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렇게 박앤세일로 그냥 주서서 돈 벌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때 뭐들 하셨어요? 왜 이제 와서 왜 삼성전자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이거 저도 누워서 침 뱉게 할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이 이제 예측하셔야 됩니다. 대응하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대응은 안 된다. 이건 이제 앞으로의 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바뀌지 않는 룰. 다수의 개인이 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솔직히 저는 저희 방송 너무 많이 유명해지는 것도 싫어요. 저희 방송 만약에 너무 많이 유명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제가 이야기하는 거의 신뢰성이 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전 또 그렇게 봐요. 왜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다수의 개인이 돈을 버는 시장은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이거는 누가 나서든 안 돼요. 왜냐? 주식이라는 건 제로섬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대통령이니 연준이 의장이니 누가 나서도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이건 진짜 신이 났으면 가능해. 그러지 않은 이상 안 돼요. 왜냐? 주식은 제로섬의 원리이기 때문에요. 이걸 깰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에 어떤 누구도. 예를 들어서 대단한 트럼프라고 할게요. 트럼프가 아무리 어쩌고 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죽는 건 못 피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신임은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사람이면 죽어야 되듯이 주식은 제로섬이라는 이 숙명을 못 깨요. 못 바꿔요. 어떤 누구도 못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돈 벌어드릴게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방송 너무 유명해진 것도 그것도 싫어요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저희 방송이 만약에 누구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게 되면요. 저희 방송이 오히려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저 댓글도 막는 거예요. 오히려 알고리즘 타고 너무 많이 유명해진 것도 싫어요. 어느 적당히는 그건 좀 보람을 느끼겠죠. 근데 어느 이상 그건 저도 싫어요. 제 방송을 믿고 신뢰하고 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도움을 못 드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왜 그럴까? 돈 버는 개인은 항상 주식시장에서 제가 30년 가까이 쭉 있었지만 돈을 버는 개인은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건 작년에도 안 바뀌고 계속 안 바뀌어요. 올해도 안 바뀔 겁니다.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막 돈 벌고 다수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이제는 이런 얘기를 제가 이러는 이유가 요즘 밥 먹으러 가도 삼성전자 얘기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다수의 돈 버는 일은 없어요. 이건 안 바뀔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다수가 모두 다 그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2차 전지 왜 지금까지 물려 있을까? 불과 2, 3년 전에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심하게 말하면 언론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마치 2차 전지 공화국 같다. 그렇게 모두 다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간단해요. 아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요. 왜? 이건 그분들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주식의 기본 원리가 그랬기 때문에. 제로섬이에요. 그리고 버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걔들은. 그 버는 거기에요. 외국인들이 거의 다 막 차지하고요. 기관도 차지해요. 좀. 그러면 개인이 들어갈 자리는요. 이 버는 사람의 제로섬에 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몫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몫에 들어가는 사람은 버는 거고요. 아니면 여기 깨지는 사람에 속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저 무조건 믿으십시오.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제 방송 아닌 것 같으면 의심하세요. 저거 내용 이상해. 제가 그랬잖아요. 봐주십시오. 애들 꺼볼 걸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가지고 수익 창출하는 사람도 아니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구글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거 전부 사회한테 다시 환원하잖아요. 전 여러분들 그냥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희 방송을 보면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지 다 벌어줍니다. 그런 거 없어요.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2026년에도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싸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측하고. 이 법칙을 못 지키면 여러분들 점점 개인들은 승산이 더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겨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성공 한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뭘 했었나요? 2025년 만에 특징적인 걸 했었고요. 그리고 2025년에도 안 바뀔 것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안 바뀔 가능성이 높은 애들, 그걸 일부씩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큰 섹터의 마지막 섹터죠. 뭐냐? 2026년에 보일 것들, 앞으로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들. 몇 가지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26년에 보일 것 중에 제일 그게 미국 시장의 변화가 좀 보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2026년에 적토마 같이 뛰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 지금 별볼 없죠. 이게 지금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보시면은
뭐 계속 미국 시장을 더 많이 사는 분들도 계세요. 왜냐? 미국이 이게 좋은 조정을 받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야, 그래서 조정받을 때 빨리 사야 돼. 이래서 오히려 미국 시장을 계속 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그게 어쩌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해요, 한편으로. 왜 그럴까? 일단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항상 이 수업반장에서도 얘기했는데, 주식은요, 여러분들, 많이 오른 거. 이 많이 오른 것 자체가 점점 악재가 돼갑니다. 주식이라는 것도 희한해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는 게 해보면 참 재밌어요. 미국 시장이 10몇 년이 올랐죠. 사실상 조정이 없이. 거의. 조정이라고 해봤자 뭐 잠깐. 올해 여러분들 지금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지금, 그 연준이 의장을 트럼프가 지명을 했죠. 근데 5월에 공식 교체를 합니다. 근데 뭐, 공식 교체 될 가능성이 뭐 있다 없다 뭐 그건 뭐 5월에 돼 봐야 되죠. 그죠?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11월에 여러분 뭐가 있는지 아시죠?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준이 의장이 교체가 되고 중간 선거가 있고 이러면요. 미국 시장이 힘을 못 씁니다, 보통. 그 애는. 근데 지금 벌써 올해 들어와서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러고 나서 뭐 더 간다. 개인들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고 뭐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꽤 높다고 봐요. 더 지켜봐야겠지만. 왜냐? 통계라는 거 무시 못 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뭐 트럼프 쪽 아시죠? 지금 중간 선거 이렇게 되면 뭐 트럼프가 지금 너무 강하게 나가잖아요. 진짜 너무 막 나가잖아요. 예, 요번에도 뭐, 인민, 아이스 아웃이라 그러죠. 뭐, 인민국 요원들이 막 미국 시민 막 총 쏴서 죽이고. 지금 너무 심한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글쎄 뭐 다 가봐야겠지만,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 뭐 사실상 잘해도 보통은 여당이 중간선거를 못 이기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 완전히 완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죠. 근데 뭐 트럼프가 그걸 용인하려고 들겠어요? 또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의회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힘이 확 약해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혼란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미국 시장이 올해는 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시작될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일단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미국은 계속 좋을 거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너무 베이스로 깔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사고 전환도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된다면은 이렇게 해서 어디가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까지 이어지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강의에서 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2026년에 보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국민연금의 변화가 보일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2025년도에는 거의 주식을 뭐 산 게 없습니다. 왜냐? 국민연금 자체가 지수가 갑자기 하반기에 막 삼성전자 이런 걸로 하이닉스 오르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가질 수 있는 포션이 있어요. 근데 그 포션을 거의 막 채울 정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사면 안 될 정도까지.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민연금이 그 정경 보건복지부 장관 하에 이 규정을 바꿨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내 주식에 대해서 좀 더 살 수 있는 비중치를 늘려놓게 했죠.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뭐 이건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대략 계산치를 했을 때요. 최대 맥시멈으로 늘리는 그 정도만 늘려놔도, 대략 제 계산이 틀리지 않으면 한 28조에서 30조 정도는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올 수 있는 수치가. 국민연금이. 연금만. 작년 연말에 국민연금 이사장이 교체된 거 아시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말이 많아요. 워낙 국민연금 쪽하고 그렇게까지 연관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렇게 깊은 사람도 아닌데 약간 정치권 인사가 들어왔다 뭐 어쩌다 말은 많아요. 근데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뭐 우리가 코드 인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일단은 코드 인사적으로 지금 대통령과 잘 맞는 분 같아요. 느낌은.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 가지를 했을 때 특히나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의 역할을 지금 많이 연초에도 많이 주문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회의 때인가요? 그때도 얘기하셨죠. 국민연금 지금 수익률이 상당수가 수익률이 지금 너무 잘 나왔다고. 근데 그 수익률이 다 어디서 나온지 아시죠? 국민연금 수익률의 거의 50%가 국내 주식에서 나왔어요. 뭐 해외 주식 엄청 좋다 그러죠. 해외 주식 15%밖에 안 돼요. 기어도. 지금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 엄청 좋은데 그거의 절반이 다 국내 주식에서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보셔야 돼요. 왜냐? 이제 대통령께서 국민연금의 이 수익률, 이렇게 되면 재정 고갈 문제 이거 잘 해결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주식시장 좋아서 하면은. 그리고 계속 이쪽으로 했잖아요. 그럼 뭐야?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국민연금에 계속 어떤 역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 그것도 바꿨잖아요. 규정도.
그럼 작년에 못 나타났단 말이야. 자기네 국민연금의 본 모습을. 그러면 올해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이 제가 봤을 때 본 모습을 좀 나타낼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은 주식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민연금이 항상 지수 방어할 때 동원돼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국민연금 뭐 그거 할 때 글쎄 전 좀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됐던 게 있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환율 방어할 때 국민연금 돈을 가지고 그렇게 환율 방어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뭐 과거에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막 주식시장 떨어지다가요. 갑자기 주식시장이 막 반등을 해요. 국민연금이 개입한다 그러면서부터 막 진짜 국민연금이 사면서부터 이렇게 막 미친 듯이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막아요. 이거 다 국민연금에 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이거 맞는 역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 논리로 따지면. 그럼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 막 쉽게 말하면 그때 개판 나. 그러면 국내 주식시장 개판 나면은 국민연금 같은 거로 동원 안 하면 뭐 어떻게 막아요? 이걸? 그러니까 제가 정치에 함몰되지 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전 여도 야도 아니라 그랬죠. 국민연금 동원할 땐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해서 손해가 엄청 커져? 그럼 뭐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뭐 제가 그래서 이거를 그 2차 에너지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에 비유하잖아요. 다들 뭐 신재생 에너지 쓰지. 아, 좋아. 알겠어. 근데 신재생 에너지를 쓰려면은 전기료가 엄청 많이 올라가야 돼. 근데 전기료는 올리지 말래. 이게 뭐야. 난 그래서 나부터 시험 보인다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 종이 같은 거 있죠? 휴지 같은 것도요. 저는 그 재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훨씬 더 비싼 뭐 이런 거. 그냥 일반 그런 거보다 더 비싸요. 진짜 2배, 3배, 4배 값 해요. 근데 전 그거 사무실에서 그런 거 쓰고 집에서 쓰게 해요. 저부터 그런 걸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쓰면서 그러면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해야지. 자기는 환경에 대한 거 나쁜 거 싸다고 다 써. 그러면서 환경은 얘기해. 이거 모순 아닌가요? 똑같은 거예요. 이럴 때 국민연금 지수 방어하는 게 맞아요. 외환 방어하는 게 저는 이거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맞아요. 전 그런 거 정부 잘한다고 봐요. 근데 무조건 뭐 이쪽에서 하면 다 안 되고 우리 쪽에서 하면 다 좋고 요즘이 딱 이렇게 정치 함몰이 되어 있어요. 이제 국민연금이 내가 봤을 때 주식에서의 역할을 또 이제 해낼 겁니다. 올해부터 슬슬. 그렇게 따진다 그런다면은 오히려 흥분할 때 좋아할 게 아니라 좀 사람들이 냉정하거나 실망하거나 좀 어떻게 좀 그럴 때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서 봐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제 경험상이라는 걸 이런 그 전제로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일단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힌트는 제가 이미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글쎄요, 주식시장만큼 좋은,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만큼 앞으로도 제가 뭐 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르헨티나예요. 아르헨티나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정치가 잘 돌아간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궤변이죠. 근데 아르헨티나는요, 지수가 2년 동안 9배가 올라요. 이걸 뭘로 설명하실까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정치와 이 주식시장을 동일시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 우린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데서 우린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시장이 오면. 그럼 여러분들 정치에 함몰되거나 뭐에 너무 흥분하거나 뭐나 기회 오히려 그러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2회에 걸쳐서 특별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 절대 한 번 보지 마시고 여러 번 한번 봐보세요. 그럼 한 번 볼 때, 2번 볼 때, 3번 볼 때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메시지가 다르게 들릴 거예요. 제 이 얘기가 워낙은 더 원본은 훨씬 긴 건데 다 못 해드리다 보니까 좀 중간중간에 많이 끊겨야 돼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몇 가지라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아예 없는 것보다는 좀 그래도 들어놓으면 조금은 나셨을 거예요. 하여튼 뭐 여러분들한테 이 2회에 걸친 특별판이 어떤 느낌을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주식 수사반장 상담 2회 이런 걸 하니까 저도 또 재밌고 신났네요. 많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강의가 필요하시건 더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다시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